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예비후보 4명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정승윤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남구는 공공도서관 공백에 대응해 구청 옆에 팝업 도서관을 설치하고 4월부터는 추가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화명생태공원 일부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변경됐습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돼 화명 에코파크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안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이 12년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 2일 치러질 예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예비후보 4명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정승윤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 진보 진영 모두 완전한 단일화엔 이르지 못해 혼전 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중도보수 진영 예비후보 4명 간 여론조사 결과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윤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는 부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과 8일 시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결과입니다. 정승윤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는 선의 경쟁을 펼친 예비후보들께 위로와 감사를 전하며 부산 교육 공동체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도보수 완전 단일화는 아직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지며 단일화에서 배제됐던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중도를 자처한 세계창의력협회장 항욱 예비후보도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진보진영 단일화는 더 불투명합니다. 전 부산교육감 김석준 예비후보는 맞춤형 학습지도 공약을, 전 부산대 총장 차정인 예비후보는 AI시대 미래교육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제 인쇄 전까지 중도보수, 진보진영 간 맞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11일부터 닷새간 진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1997년 문을 연 남구도서관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을 갖춘 친환경 건물로 재탄생합니다. 남구는 공공도서관 공백에 대응해 구청 옆에 팝업 도서관을 설치하고 4월부터는 추가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팝업 도서관입니다. 남구도서관이 건물 공사로 올 한 해 동안 장기 휴관에 들어가면서 마련된 겁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1,000여 권의 신간도서 대출과 열람을 제공합니다. 4월부터는 팝업 도서관 옆 광장과 구민정원에 독서 공간을 갖춘 야외 도서관이 마련됩니다. 남구도서관에서 기존에 운영되었던 독서문화 행사와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됩니다. 팝업 도서관과 야외 도서관 조성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억 800만 원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한편 문을 연 지 27년이 넘은 남구도서관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남구는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8억 3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6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태양광 시설과 쿨루프, 고효율 냉난방장치 등이 설치되고 지하 1층 식당 공간은 친환경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남구도서관은 올 연말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화명생태공원 일부가 보전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변경됐습니다. 자연보호구역을 사람을 위한 레저 문화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파크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화명생태공원 약 73만 제곱미터를 친수지구로 변경했습니다.
화명생태공원 하단 연꽃단지 주변 39만 3천 제곱미터와 공원 상부 33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전지구에서는 대부분의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친수지구에서는 시설물 설치와 운영 등의 개발이 허용됩니다. 일반 보존지구로 이제 되어 있을 때는 데크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고요. 친수지구로 바뀌니까 이제 뭐 레저 시설이라든지 뭐 공연장, 무대 뭐 이런 시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조금.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 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사업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3만 제곱미터 부지에 가족 놀이터를 비롯해 수상극장과 공연장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문체부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며 사업비 절반이 확보됐고 이번 지구 지정 변경으로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북구는 생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환경청 등과의 협의도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친수지구도 진행되어 있지만 그쪽에만 개발하고 그 외에는 우리 막 갈대라든지 자연 그대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지니까 더 조화롭게. 화명생태공원 에코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46억 원을 투입해 내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이 12년 만에 새 단장해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탐험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새 단장한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내부 시설과 전시물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공사 기간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류 해양을 개척했던 분들의 그 바다 여행을 직접 관찰하고 또 바다를 관찰하고 또 미래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우리가 또 보존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교육과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의 상설 전시 주제는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바다 여행입니다. 바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탐험하는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1부는 어린이들이 탐험가가 되어 미지의 바닷속 괴물 이야기를 듣고 항해 도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부는 바다의 소리와 색 등 감각을 체험하고 해양 문화유산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는 해저도시를 통해 미래의 바다를 상상하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에 와서 너무 좋아해. 다른 아빠랑 소리를 5살 이하 유아를 위한 공간도 새 단장했습니다. 섬마을 놀이터라 불리는 이 공간은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감각 체험물로 꾸며져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섬마을 놀이터를 제외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박물관은 오는 15일까지 재개관 기념 특별 해설과 공연 등 문화 행사를 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남구보건소는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나섭니다.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9세 이상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혈압과 공복혈당 등 건강 위험 요인을 고려해 선발되며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용량계를 대여하거나 본인의 스마트워치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총 3차례의 무료 건강검진 등이 제공됩니다. 사하구는 대학가 원룸 밀집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새학기 대학생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구는 부동산 업체의 불법 중개 행위나 부당한 중개 보수 요구,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놨죠.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천원주택을 공급하는데 예비 입주자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 이른 아침부터 신혼부부들로 북적입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파격적인 주거 정책에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살 집을 시에서 제공해주는 이 천원주택 정책이야말로 체감지수 높은 대표적인 정책이 됐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오늘 그 천원주택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이쪽에 오고 있습니다. 천원주택을 꼼꼼히 살피는 신혼부부들. 주택 내부 구조와 시설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보니까 방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뭐 디자인 같은 것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예, 바로 앞에 또 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위치도 그렇고 괜찮고.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는 76만 원. 천원주택에 입주를 하면 4%에 불과한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애가 셋이고 신생아도 있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살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천시가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은 500호 규모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집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은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인천시청을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부산 지역사회와 경제계가 나서 추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목표치인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 개정과 함께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기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1일 청원이 공개된 이후 21일 만입니다. 30일 안에 5만 명 동의 조건이 충족되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은 뒤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 사옥은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4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둔다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 시절로 돌아간다면 6.25 때부터 모든 국민이 부산에 다 내려와서 다 한 번씩 거쳐간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에서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산업은행이 빨리 내려와가지고 좀 파이팅 해가지고 부산 잘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그런 좀 좋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좀 없는데 이제 산업은행 내려오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도 좀 더 청년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구에 온다고 더 그대로 남구에 오니까 더 좋지요. 그게 부산 시민으로서는 그게 와야 좋지만은 저들이 압니까만은 그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좀 제대로 좀 시일이 가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산 상공회의소는 제2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과 연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어렵게 다시 살린 불씨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회로 지난해 부산 시민 절반이 서명에 동참할 만큼 시민 염원이 담긴 법안인데요.
부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의 염원을 공개적으로 외면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대표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특별법에는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 조성과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겼지만 입법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법안 심사 절차가 지연 중입니다. 지역 상공계는 물론 시민사회 등이 법 제정을 위해 지난 5일 총력전에 나섰고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난 6일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안이 되어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의 답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2년 동안 지금 만나자고 사실 대통령 만나기보다도 10배 어렵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정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시민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계획입니다. 부산이 잘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이 행정적, 재정적, 세제적인 특례를 보장해 놓은 법안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물류와 금융,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투자에 대한 특례와 여러 가지 이 세제의 완화 이런 혜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소위 말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기업, 사람, 자본이 부산에 좀 집중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시면 이미 부산 시민의 절반인 160만 명 이상이 특별법 통과 촉구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부산시는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기회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추진해 나갈 것이란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약 17년 만인데요. 강서구는 이번 해제 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서구 남북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최대 수혜지는 강서구입니다. 전국 15곳이 해제된 가운데 부산이 3곳, 그중 강서구에 2곳이 해당됩니다. 면적도 가장 넓은 약 13제곱킬로미터, 400만 평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제2 에코델타시티와 동부가 물류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부지는 녹산공단 북측, 송정마을과 방근마을 일대로 전체 사업 면적 84만 평 중 70만 평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습니다.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를 활용한 트라이포트 물류단지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김해공항 왼편 320만 평에는 제2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 친환경 주거단지를 비롯해 국제업무, 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계획만 세우던 사업들이 본격 착수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 해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용역을 해야 되고 그 용역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는 이 기간들이 통상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1년, 2년은 당연히 이제는 확 줄게 되었고 안 된다는 불확실성까지도 없어졌으니 강서구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에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서고 제2 에코델타시티에서는 약 5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남북 균형 발전, 부산의 동서 균형 발전까지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서쪽에 큰 균형적인 발전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강서도 남북으로 볼 때 남쪽에는 여태까지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북쪽이 상대적으로 매우 개발이 미흡했습니다. 근데 제2에코가 되면서 남북으로 다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사업은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2027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제2에코델타시티는 2028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에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설치한 후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운전자들의 반응도 좋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미납 통행료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스마트 톨링 시행 이후 4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 호평 일색입니다. 시행 첫날부터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하고 5일 뒤엔 효과가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선 설문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스마트 톨링 통행 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차량은 2만 5천여 대. 이 중 241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92%인 223명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통행이 빨라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도 82%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통행 시 문자 알림 서비스나 면제 차량 안내 등을 제한 사항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어디에도 스마트 톨링 설치 전 제기된 미납 통행료 증가 문제나 개인정보 보안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미납 통행료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 하이패스나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운전자 확인까진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다 요금 안내 후 미납 독촉고지까진 2달 가까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납 통행료 통계 자료는 시행 석 달 뒤에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일부터 광안대교 백수코 요금소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토, 일요일은 제외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진행되며 한 개 차로만 개방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